키워드 포착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할 쿠키뉴스 이승희 기자와 인사 나눠볼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키워드 포착의 이승희 기자입니다. 네, 오늘은 좀 특별한 시간이 마련돼 있다고요? 네, 제가 오늘 전해드릴 내용은 사회뿐 아니라 우리 역사와도 관련된 내용인데요. 쿠키뉴스 기획취재팀은 일제 강제동원의 역사와 의미를 재조명하고자 지난 4월부터 약 5개월간 관련 내용을 취재했습니다. 전국을 돌며 강제동원 피해자를 만나 이야기를 듣고 일본 현지를 방문해 비극의 흔적도 되짚어봤습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내용이고 저 역시 개인적으로도 하고 싶은 이야기가 아주 많지만 필요한 이야기들만 간추려서 앞으로 사회에 걸쳐 전해드릴 예정입니다. 네, 자 키워드 포착은 앞으로 총 4회에 걸쳐 쿠키뉴스 기획취재팀 이승희 기자 그리고 심유철 기자와 함께 일제 강제 동원에 대한 내용으로 다뤄보겠습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제시할 키워드 바로 알아보죠. 네, 오늘 제가 제시할 키워드는 우키시마호 참사입니다. 준비된 영상 먼저 함께 보시죠. 해방 직후인 1945년 8월 24일, 일본에 끌려갔던 강제징용자들을 태우고 조선으로 오던 제1호 귀국선 우키시마호가 대한해협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폭발로 바다에 가라앉았습니다. 우키시마호에 대해서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어요? 미국이 깔아놓은 기뢰에 의해 침몰한 우발적인 사고라는 설, 일본이 고의적으로 격침시켰다는 설이 양립하고 있지만 정확히 밝혀진 바는 없는데요. 일본 정부에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고 피해자들은 이제 나이만 먹어가고 있는데 관련 내용 기획취재팀에서 취재했습니다. 네, 1945년 8월 24일에 일어난 참사. 사실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있는데요. 이 시간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이 우키시마호 참사에 대해서 알고 또 관심을 갖기를 바라봅니다. 자, 먼저 이 우키시마호 참사에 대해서 정확히 알아볼게요. 해방 직후 바다 한복판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네, 우키시마호 참사에 대해서 먼저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키시마호 참사는 1945년 8월 24일 한국인 피징용자를 태운 일본 해군 수송선 우키시마호가 원인을 알 수 없는 폭발로 침몰한 사건을 말합니다. 일본이 항복 선언을 하고 일주일 뒤인 1945년 8월 22일 오전 10시, 우키시마호는 조선인 8천여 명을 태우고 부산항으로 향하게 되는데요. 항해 도중인 24일 갑자기 방향을 틀어 교토부 마이즈루 항으로 기항하는 중 폭발과 함께 침몰했습니다. 그러니까 바다에서 배가 침몰을 했으니까 당연히 탈출구는 없었을 테고 꽤 희생자가 많았을 것 같은데 어느 정도였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네. 일본 정부의 공식 발표에 의하면 사망자는 524명입니다. 하지만 생존자의 증언에 따르면 배에는 8천여 명이 탑승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중 1,000여 명 정도가 생존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요. 현재 우키시마호 생존자 중 연락이 가능하며 흐릿하게나마 증언을 할 수 있는 사람은 93세인 이철우 씨가 유일합니다. 기획취재팀이 직접 만난 결과 이 씨는 그날의 일을 아직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네. 이게 70년도 넘은 일입니다. 그리고 기억조차 하고 싶지 않은 일일 테지만 또 절대 잊을 수 없는 기억이기도 할 테죠. 현재 90대의 생존자는 그날의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증언하고 있는지 궁금한데요. 내용이 어떻습니까? 네, 증언에 따르면 갑자기 꽝 하는 소리가 나면서 배가 두 동강이 났고 사람들은 난간과 돛대 등을 붙잡고 인간띠를 만들면서 버텼다고 합니다. 맨 윗사람이 손을 놓치자 함께 매달렸던 사람들이 순식간에 바닷속으로 빨려 들어갔고 돛대에 매달렸던 이 씨는 이를 악물고 버틴 끝에 민간 어선에 구조되었다고 합니다. 긴 세월이 흘렀는데 여전히 그때 왜 배가 두 동강이 났는지 이유는 여전히 알 수 없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당시 일본 정부는 사망자가 500여 명이라고 밝혔을 뿐 정확한 탑승자 명단과 사고 경위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또 사고 후 수년 동안 선체 인양과 유해 수색을 미루는 등 부실 대응으로 일관했는데요. 일각에서는 일본이 고의로 사고를 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8천여 명에 달하는 조선인이 탄 배를 일본이 고의로 폭발해서 침몰시켰다. 이게 어떤 근거가 있는 내용의 주장인가요? 네, 오키시마호가 일본군에 의해서 고의로 침몰했다는 증언이 나왔습니다. 침몰 원인을 밝히는 핵심 증거는 바로 생존자들의 증언인데요. 20여 년간 일본을 오가면서 생존자들의 증언을 모아온 전제이 오키시마호 폭침 진상규명회 회장에 따르면 생존자였던 고 주윤창 씨가 그와 관련된 증언을 했다고 합니다. 뭐 현재는 돌아가셨지만 그래도 그 배에 탑승했었고 당시 참사 때 살아남았기 때문에 꽤 신뢰가 가는 증언이 아닐까 싶은데 어떤 내용의 증언인가요? 네, 주 씨는 일본 헌병 미나미가 배 밑부분에 폭탄 전기선이 늘어져 있는 것을 절단하려 했으나 기구가 없어서 자르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키시마호에 이미 폭탄이 설치돼 있었고 일본군이 그 선을 잘라서 일부러 폭발시켰다는 내용일까요? 네, 맞습니다. 사건이 발생한 이후 해군에서 근무했던 한 일본인은 기관실 옆 창고에 폭발물이 설치돼 있었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폭발 직전 일본 해군들이 구명보트를 타고 배를 미리 빠져나갔다는 증언도 이어졌습니다. 배가 폭발할 것을 미리 알고 있던 일본군은 먼저 빠져나갔던 건데 그 주장이 사실이라면 참사 후에 당연히 인명 구조가 없었겠군요. 네, 당연합니다. 실제로 오키시마호가 침몰한 위치는 일본 해군 기지에서 불과 300여 미터 떨어진 곳이었지만 해군은 구조를 위한 활동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바로 앞에서 사람이 죽어가고 있는데 구조를 하지 않은 일본군. 생존자의 증언이 아니더라도 충분히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그 주장에 대해서 일본의 반응도 좀 궁금합니다. 우키시마호 침몰 원인에 대해서 일본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자신들의 잘못이라고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는 우키시마호가 미국의 기뢰에 의해 폭파됐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아닌 미군 때문이라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일본의 주장처럼 미군의 기뢰에 의해서 이게 배가 침몰을 했을 가능성도 실제 있습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미군에 의해서 폭발했을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네. 만약 기뢰에 의한 폭발이라면 물기둥이 치솟아야 하는데요. 생존자들은 하나같이 물기둥을 본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또 폭발 당시 오키시마호는 완전히 멈춰선 상태였습니다. 가문기뢰는 수압이나 직접 접촉으로 폭발하고 음향기뢰는 기관 소리에 반응하는데 오키시마호는 이 모든 것에 해당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군요. 참사 원인을 밝혀줄 가장 중요한 증거가 바로 생존자들의 증언일 텐데 생존자들의 증언은 일본 주장을 전혀 뒷받침하고 있지 않아요. 네, 맞습니다. 게다가 오키시마호의 출항 배경도 고의폭침 의혹을 뒷받침하고 있는데요. 당초 일본 정부는 8월이 아닌 9월 중순부터 조선인들을 돌려보낼 계획을 세웠다고 합니다. 하지만 일본 해군성은 패전 3일 후인 1945년 8월 18일 느닷없이 조선인들을 즉시 부산으로 송환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런 의심스러운 출항 배경도 일본의 고의폭침을 뒷받칠 만한 근거가 될까요? 일본 측 자료에 따르면 조선인 해군 군속들이 고국으로 보내달라며 불온한 조짐을 보였다고 하는데요. 패전 직후 제 앞가림도 버거웠던 일본군이 한국인들을 고향에 보내주기 위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군함을 움직였다는 이야기를 믿을 사람은 아마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전쟁에서 진 나라가 그런 호의를 베풀 정도의 상황이 됐을까요? 네, 일본의 주장에 신빙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네. 실제로 갑작스런 출항 명령이 떨어지자 오키시마호의 일본 해군 병사들조차 부산에 가면 연합군 포로가 된다면서 항명소동을 벌였다고 전해졌습니다. 혹시 그 외에 다른 정황상 증거가 또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당시 배에는 부산까지 항해에 필요한 해도조차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연료조차 보급받지 못했고요. 또 오키시마호는 부산이 아닌 일본 본토를 끼고 인근 해안을 따라 이동했습니다. 네, 뭐 여러 정황상 증거와 그리고 증언을 종합해 볼 때 일본이 고의로 이 오키시마호를 폭침시켰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정말 일부러 그런 만행을 저질렀다면 왜 그런 걸까요, 대체 일본이?
조선인 징용자들을 통한 군사기밀 유출을 막고 강제동원의 참혹성을 숨기기 위해서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데요. 일각에서는 일본 천황은 항복선언에 대한 군부의 항명이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실제로 일부 해군이 전쟁에 지지 않았으니 계속 싸워야 한다는 전단을 뿌리기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쟁이 지고 나서 자신들의 만행을 숨기기 위해서 이 대학살을 했다는 건데 사고 이후에 일본 정부가 어떻게 대처했습니까? 네, 참사 후 일본은 원인 규명과 희생자 수습을 위해 전혀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원인 규명과 희생자 수습을 위해서는 선체 인양과 사체 수습이 중요한데요. 일본 정부는 유가족의 요구를 무시한 채 오키시마호를 바닷속에 방치했습니다. 오사카 상선이 침몰 선박을 재사용할 목적으로 일본 정부에 인양을 요구하고 나서야 첫 인양을 시도했는데요. 인양이 시작된 날은 사고가 발생하고 5년 뒤인 지난 1950년 3월입니다. 당시 선미 부분을 인양했지만 기관 파손 상태가 심각해 인양은 중단돼야 했습니다. 물론 5년간 바닷속에 방치된 배를 인양하는 게 쉬운 일만은 아니겠지만 그렇다고 그렇게 쉽게 포기를 합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문제인데요. 일본 정부는 한국전쟁이 발발한 뒤 고철 가격이 급상승하자 1953년 고철 회수를 위해서 오키시마호를 다이너마이트로 폭파시켜 해체했는데요. 그 이후 조각난 선체 일부를 끌어올려 인양했습니다. 배에 다이너마이트를요?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유해들은 어쩝니까? 그 과정에서 배 안에 남아있던 많은 사체들이 유실됐습니다. 당시 103구의 유골만 수습됐다고 전해졌는데요. 이 유골마저 여러 조각으로 나뉘어 일본 전범자들 위패가 보관된 야스쿠니 신사에 함께 보관된 상태입니다. 네, 대체나 얼마나 많은 유해가 바닷속에 남아서 가족들을 기다리고 있을지, 그리고 우리 조국을 원망은 하고 있지 않을지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좀 가슴이 먹먹해지는데요. 보상 부분도 좀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그 배에 탄 사람들 대부분이 강제 동원 피해자들이다 보니까 당연히 제대로 된 보상이 이루어져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보상 역시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동안 오키시마호 침몰 사건은 해방 이후의 사건이기 때문에 피해 보상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정부가 고수해 왔는데요. 또 강제로 동원된 사람들에 대한 보상은 이미 완료됐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왜 보상이 완료됐다고 주장하는 거죠? 1965년 체결된 한일 청구권 협정 때문입니다. 일본은 당시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을 다 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이 아직까지도 논란이 좀 많이 되고 있는 협정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내용의 협정인지 좀 알고 가죠. 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한국과 일본 사이에 다시 국교를 맺는 문제가 논의되었는데요. 우리는 일본의 사과를 요구했기 때문에 협정이 제대로 되지 않았지만 그 후 정권을 잡은 박정희 정부는 경제 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협정에 나섰습니다. 당시 일본은 식민 지배에 대해 어떠한 사과도 하지 않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정희 정부는 청구권 3억 달러와 경제 차관 3억 달러를 지원받는 대신 식민 지배의 피해에 대한 모든 배상을 포기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지금까지도 일본이 그래서 그때 보상은 다 했다, 끝났다라고 주장을 하는 건데 분명히 우리 정부가 보상금 명목으로 돈을 받은 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그 돈이 피해자들에게도 지급이 됐을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당시 정부는 1945년 8월 15일 이전 피해자에 대해서만 일부 보상금을 지급했습니다. 광복 후 9일이 지나 사망한 오키시마호 희생자는 대상에 포함되지 못했는데요. 우리 정부는 오키시마호 희생자들에게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네, 정부마저 외면해버린 셈인데 그렇다면 그 참사의 보상 문제 해결을 위해서 누가 나서고 있는 겁니까? 뭐 생존자나 유가족들일까요? 네, 보상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은 그들의 몫이 되어버렸습니다. 생존자 유가족들은 1992년부터 94년까지 세 차례에 걸쳐 일본 정부의 사죄와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는데요. 법원은 지난 2001년 사죄 요구를 기각한 채 한국인 15명에게 모두 4,500만 엔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지난 2003년 오사카 고등법원 항소심과 2004년 최고법원 상고심에서 패소가 확정됐습니다. 네. 근데 우리 정부에 대해서 좀 소극적인 태도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여러 차례 위원회 이름을 바꾸면서 일제 강점기 피해자들에 대해서 지원을 좀 많이 해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우키시마호 참사에 대해서는 유독 좀 소극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진상조사의 대상이 해방 이전까지 발생한 사건들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네. 수차례 요구 끝에 해방 전후 이뤄진 사건들에 대한 조사도 이루어졌지만 형식적인 조사에 그쳤고요. 우키시마호 폭침 사건과 관련한 결과물은 지난 2008년 일제강점화 강제동원 피해 진상 규명위원회에서 내놓은 우키시마호 사건 소송 자료집 2권에 불과했습니다. 그나마도 소송의 의미를 분석하면서 내세운 우키시마호 사건의 기초 사실 내용은 일본 정부의 발표를 그대로 인용했고요. 우리 정부조차 외면을 해버렸으니 아무래도 당연히 제대로 된 조사라든지 또 유골 수습도 이루어지지 않았겠군요. 네, 맞습니다. 정부의 침묵이 이어지자 우키시마호 희생자 유족회는 지난 2015년 참사 장소인 마이즈루만을 방문해 유해 수습을 시도했는데요. 70년간 쌓인 퇴적층으로 인해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습니다. 폭발 원인이나 사망자 수는 여전히 미궁에 쌓여 있는 상태입니다. 네, 사실 우리가 세월호 참사를 겪으면서 알았던 사실인데 침몰 사고에서는 빠르고 적극적인 대응만이 유해 수습을 할 수 있는 열쇠가 되잖아요. 자, 그렇다면 우키시마호 참사가 앞으로는 어떠한 것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우선 정부는 우키시마호 참사에 대한 진상조사가 완료됐다는 입장입니다. 지난 2005년 일제강점화 강제동원 피해진상규명위원회에서 희생자에게 2천만 원의 위로금을 지급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후 강제동원 피해를 조사하던 위원회는 지난 2015년 문을 닫았습니다. 위원회의 업무는 행정안전부 산하 과거사 업무 지원단으로 이관됐지만 우키시마호 참사에 대한 추가 조사는 계획돼 있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해방의 기쁨과 함께 고국으로 돌아오고자 했던 조선인들이 수장됐지만 어느 누구 하나 사과하는 이가 없습니다. 당시 상황을 말할 수 있는 생존자들조차도 하나둘씩 떠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단 한 명이라도 남아있을 때 좀 제대로 된 진상조사가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요? 네, 저를 비롯한 기획취재팀 구성원 모두 취재 과정에서 답답함을 감출 수 없었는데요. 아직도 생존자 유족들은 외로운 싸움을 계속하고 있지만 양측 정부는 진상규명을 위해 어떠한 노력도 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의 안타까운 점은 우리 국민도 일제 강제동원 역사에 대해 무지하다는 점입니다. 실제로 주변에 우키시마호 참사에 대해 제대로 아는 사람은 드물었는데요. 우키시마호 참사 피해자인 이 씨는 함께 고국당을 밟았던 사람들이 모두 세상을 떠났다면서 이대로 피해자들이 잊히는 게 아닐까 두렵다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속히 진상규명에 나서는 것이 피해자들에게 해줄 수 있는 최소한의 도리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네. 자, 쿠키뉴스 기획취재팀에서 취재한 일제 강제동원 역사 중 첫 번째 시간으로 우키시마호 참사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쿠키뉴스 이수민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